오히려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시민분들께서 넣어주시는 성금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 따뜻한 감동과 잔잔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곤 합니다. 투명성, 신뢰성,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자정 능력도 키우고 연말하면 따뜻한 손길, 어려운 이웃 이런 단어들이 흔히 등장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산의 기부 참여율은 전국에서 하위권입니다. 또 하나, 최근 몇 년간 기부 흐름을 보면 기업의 기부는 줄고 반대로 개인 기부는 늘고 있다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해드리는 시사 포커스인 부산의 기부 문화와 현황을 짚어봅니다. 얼굴 없는 기부 참여가 늘어난다는 소식이 연말 우리의 마음을 훈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애쓰시는 두 분을 스튜디오에 초대했습니다. 부산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박선욱 사무처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세군 부산지구 박건일 담임사관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두 분 이렇게 나오셨는데 궁금합니다. 사랑의 열매부터 좀 설명을 해주시죠. 예, 세계의 열매는 나, 가족, 이웃을 의미하고 나, 있고요. 가족, 이웃. 네. 예, 빨간색은 사랑의 마음, 그리고 녹색 하나로 모아진 줄기는 더불어 따뜻한 사회를 만들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1998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법에 의해서 설립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법정 모금 및 배분 전문 기관입니다. 부산 시민들께서 소중하게 보내주신 성금을 어려운 이웃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사업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방금 전에도 부산 어딘가에서 자선 냄비 봉사를 하고 이곳으로 왔습니다. 네네. 저희 구세군은 1865년 영국에서 시작되었고요. 현재 34개국에서 인종과 종교와 정치를 초월하여서 현재 나눔과 돌봄 활동을 하고 있는 국제구호개발 NGO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특별히 저희 구세군의 가장 깊은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구세군 자선 냄비가 이제 12월 1일부터 그리고 24일까지 혹은 연말까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통계청이 기부 관련한 그 자료를 발표한 게 있습니다. 기부를 경험한 적이 그러니까 기부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23.7%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니요 하시는 분이 76.3%인데 많다고 해야 됩니까? 적다고 해야 됩니까? 어떻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기부한 경험이 23.7%. 전 비단 이제 사랑의 열매뿐만 아니라 뭐 학교 발전기금, 뭐 정치 후원금 다 모두 총망라한 통계인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러면 기부하신 분 속에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의미의 그런 기부금도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사랑의 열매는 사회복지 사업,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서 모금을 하고 있고요. 뭐 학교 발전 기금도 있고요. 기부금품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외에도 11개 법률이 있습니다. 예, 그쪽에 기부하는 기부금에 대한 포함한 통계 자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군요. 구세군 입장에서 보실 때 저 통계 어떻습니까? 방금 통계 자료에서 10명 중에 뭐 2명, 뭐 2명, 3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거의 뭐 길거리에서 하다 보니 얼추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왜 기부를 하지 않는지, 기부하지 않는 이유는 어디 있는지도 한번 자료가 있습니다. 같이 보시죠. 여유가 없어서, 관심이 없어서, 기부단체에 대한 불신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사관님부터 어떻게 좀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네, 항상 저희 구세군 자선 냄비는 12월 1일에 시종식을 하면서 항상 올해는 어떻게 될까라는 것을 예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매년마다 나오는 말은 올해 경기가 힘들다라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올 때가 있는데 여러 가지 힘든 불경기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생각하지 못했었던 오히려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은 그러한 시민분들께서 넣어주시는 성금을 보면서 저희들이 더 따뜻한 감동과 잔잔한 그러한 마음을 갖게 되곤 합니다.
투명성, 신뢰성 얘기하는 거는 당연한 저희 뭐 책무라서 차후에는 예, 저런 얘기가 들리지 않도록 예, 네. 노력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들었고 코로나 이후로 계속 장기간의 경기 침체 저희도 이제 매년 연말 연시 희망 나눔 캠페인을 하고 있는데요. 올해 과연 사랑의 온도탑 100도 달성을 할까 네. 주변에서 많이 우리의 목소리를 보여주고 계시는데 어려운 때일수록 또 우리 부산 특유의 따뜻한 네. 예, 정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올해 역시도 따뜻한 온정의 손길이 이어져서 예, 사랑의 온도 100도 무난히 달성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네, 기부 확산을 위해서 필요한 게 뭔가도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의 모범적인 기부가 늘어나야 된다가 제일 많고요. 투명성이 강화돼야 된다 얘기가 나왔고 그다음에 인식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 이런 순서로 나와 있는데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사랑의 열매에서는 노블레스 오블리지를 표방하는 한국형의 아너 소사이어티 들었어요. 5년 안에 네. 1억 이상 기부하는 기부자 모임을 되게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5년 안에 한 분이 1억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네. 지난해에는 63분이 가입하셨고요. 네. 올해 역시 31분이 가입하셔서 전국에서는 경기도보다도 더 많습니다. 서울보다는 약간 적지만 그래도 네, 인구 네. 대비해서는 네. 예, 가장 많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부산에서 지금 몇 번째 하고 있었던 것이 찾아가는 자선 냄비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어린이집, 유치원, 그리고 초, 중고, 학교 시설이나 또 종교 기관이나 어떤 뭐 지자체 등에서 초청을 해주시면 저희 구세군이 자선 냄비를 들고 가서 나눔에 대한 문화를 교육을 하고 네. 이렇게 또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라면은 어린아이들이 직접 모금을 하면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한테 어제 오늘 자선 냄비 모금했어요. 네. 이렇게 말하면서 저희는 물론 커다란 그러한 인식 개선도 있지만은 아주 가장 1집단, 그러네. 가족에서부터 나눔에 대한 인식을 현재 개선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통계청 사회조사의 지표를 보면은 2014년 이후 나눔 참여도가 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서 네네. 제가 좀 분석을 해봤는데요. 2014년부터 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기존의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네네. 예, 세제 혜택이 좀 줄다 보니까 네네. 기부 심리가 많이 좀 위축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의 올해 목표액 예. 하고 그다음에 연말 12월하고 이렇게 해서 좀 전반적으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움직이시는지. 예, 지난 12월 1일 송상현 광장에서 네. 사랑의 온도탑을 세우고 네. 저희가 희망 2024 나눔 캠페인을 1월 31일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네. 올해는 기부로 부산을 같이 있게라는 부산을 슬로건으로 같이 있게. 목표액은 네. 108억 6천만 원입니다. 추운 겨울, 특히 네. 연말 연시면 우리 네. 주변에 돌봐야 할 어려운 이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연말 연시 2개월간 네네. 집중 모금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 거고요. 네네. 연중에도 저희가 또 돌봐야 할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중에도 지속적으로 모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구세군의 목표액과 활동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저희 구세군은 12월 1일부터 네. 연말까지 저희는 한 달 동안 열심히 한 달 동안. 네, 한 달 동안 네, 열심히 네, 네. 길거리에서 자선 냄비 모금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고요. 저희 구세군은 부산을 비롯하여서 경상남도 저희는 이제 길거리 모금만 1억 8천만 원을 1억 모금액을 8천만 원. 목표로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불경 합쳐서 1억 8천만 원입니다. 8천만 원. 네. 네. 다음에 우리가 보고 이야기 나눌 자료는요. 우리 국민들의 기부 참여율하고 기부 금액이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013년에 32.5%였던 참여율이 계속 내려가서 올해도 22.6%니까 거의 10%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대신 기부 금액은 또 늘어났어요. 특이한 현상인데 뭐 어떻게 설명이 가능하세요? 고액 기부가 많이 고액 늘었다라고 기부가. 예, 저희가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아너 소사이어티 그리고 네. 법인이 기부하는 또 나눔 명문 기업이라고 있습니다. 그것도 1억 이상 이제 고액 기부인데요. 네네. 지난해 아너 소사이어티가 63명, 올해 33분 가입해 주셨고요. 고액 기부자가 좀 많이 늘어난 게 저희 데이터에 좀 반영된 것이 아닐까 분석하고 있습니다. 체감하는 물가 상승률에 따른 네. 변화
효과가 있지 않았을까 네, 생각해 봅니다. 네.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 끼 식사에 1만 원이면 뭐 그렇죠. 충분했었던 그러한 시기가 있었었는데 지금은 이제 10,000원으로 먹기에는 빠듯하거나 그리고 네. 버거운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게 맞습니다. 되었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년과 비슷한 금액으로 기부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도움의 크기가 줄어든 것 같은 느낌을 주는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따른 우리가 느끼는 화폐 가치 변화에 따라서 평균 기부 금액이 조금 더 상승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번에는 부산의 기부가 어느 정도인지 우리나라의 다른 지역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서울이 107.6, 세종이 제일 높다, 그죠? 129.5, 광주가 106.9, 대구가 83.6이고요. 부산이 90.2인데 부산이 생각보다 높지가 않네요. 어떻게 보세요? 저희 길거리에서 모금을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 등에서는 여러 가지 뭐 행사나 길거리에서 행사나 크고 작은 그러한 페스티벌 등등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이동하는 그러한 경로가 상당히 넓은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과 수도권에 비해서는 지방에는 아무래도 여러 가지 뭐 행사가 축소되거나 그리고 원활하게 활발하게 되어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조금 기부 금액이 조금 감소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가 목표액 설정을 하는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제적 상황, 그다음에 사회 전반적인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는데 어려운 이웃에게 도와주기 위한 재원이 얼마만큼 필요한가를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어렵고 기부 참여율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따뜻한 부산 시민들의 온정의 손길이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기부 참여율도 늘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구세군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군인 복장을 하고 계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는데 일단 어떻게 구세군이 되셨어요? 20대 초반까지만 해도 구세군 네. 하면은 12월 달에만 나오는 네, 사랑의 네, 네. 자선 냄비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이 S라는 배지가 있는데요. 이 S라는 배지를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렇죠. 네, 잠깐 네. 설명드리고자 하면은 처음에 영국에서 구세군이 태동되었을 때에 실직자 또 노숙인들 알코올 중독자들에게 구세군에서 그들을 초청하여 소프 비누로 씻기고 네, 그다음에 네. 스프로 네, 먹이고 네, 네. 그다음에 마지막은 이제 사회적 성화를 위해서 셀베이션이라는 그래서 비누와 스프와 구원 이러한 뜻이 이 배지 안에 숨겨져 있더라고요. 굉장히 저에게는 이러한 모토가 저에게는 상당히 와닿았습니다. 어려운 사람들과 함께 상생하고 공생하기 위해서 함께 먹이고 씻기는 그러한 단체의 네네. 역할에 대해서 굉장한 큰 매력을 느껴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다른 계절에는 어떤 활동을 하세요? 구세군은 기독교 정신으로 네네. 그렇게 생성된 NGO 단체이기 때문에 종교 활동을 항상 메인으로 하고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지역사회와 함께 상생하기 위해서 지자체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협력하여서 소외계층이나 또한 긴급구호, 위기가정 등에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해마다 갑자기 일어나는 자연재해 현장에 가장 먼저 출동하여서 네. 식사 봉사나 또 상담 혹은 그렇게 또 긴급구호 활동을 가장 먼저 하고 있는 단체이기도 합니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도 겨울 말고 일상적으로 활동을 하시죠. 그 부분 좀 설명해 주시죠. 예, 저희 사회복지 공동모금회는 연중에도 모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네. 자영업자분들이 매월 정기적으로 동참할 수 있는 착한 가게,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참여할 수 있는 착한 가정, 네. 또 최근에는 반려동물을 키우는 인구가 1,500만에 네, 그렇죠, 육박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할 수 있는 착한 펫 프로그램도 있고요. 그다음에 직장인들 급여에 일정액을 기부하는 착한 일터, 네. 다양한 기부 프로그램으로 동참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 어린이집의 원아들이 모금을 하는 모습을 보고 네. 캐롤송을 그렇게 부르는 모습을 보면서 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한 10배 정도의
일회성,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것도 좋지만 연중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 기부하고 싶은 분야도 사실은 관심이거든요. 어떤 분야에 우리가 기부를 하고 싶은가 시민들께 여쭤봤습니다. 그냥 사회복지 자선 분야냐, 재난재해 피해 복구를 지원하는 부분이냐, 해외 구호냐, 지역 발전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데 3년 전에는 사회복지 자선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재난재해 피해 복구에 대한 지원이 많이 좀 상승을 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근데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자연재해가 좀 많이 발생했던 거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동해안 산불이라든가 올해도 이제 호피해가 있지 않았습니까? 아무래도 이제 시민분들께서 직접적으로 눈으로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자료 화면을 많이 보시고 또 이재민들의 어려움을 아시고 이렇게 많이 참여하시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 우리나라 곳곳에서도 어려운 시민들, 갑자기 집을 잃은 그러한 시민들의 모습을 보니 아마 그러한 감정에 동화가 되어서 조금 더 자연재해에 많이 성금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그리고 사실 그 기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 시민들이 아까 우리 자료에도 나왔지만 가장 그 궁금해하고 또 개선되기를 바라는 부분이 투명성인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많은 기부자분들께서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에 그나마 믿을 수 있구나. 물론 구세군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투명성, 신뢰성 이야기는 이제 그만할 수 있도록 저희가 충분히 자정 능력도 키우고 그다음에 뭐 감사도 많이 받고는 있지만 투명성, 신뢰성보다는 기부자 만족도, 기부 효능감 그런 쪽으로 많이 저희가 전환을 해서 어필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번에 한번 그런 일이 있었죠. 그 우리 위안부를 위한 어떤 모금이 잘못 사용되어 가지고 법에 약간 개정도 있는 걸로 아는데 노력은 하는 것 같은데 그래도 시민분들이 그렇게 막 많이 신뢰를 갖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네, 한 번 구멍이 나거나 뭐 한 번 깨어진 그릇은 아무래도 또 많은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에는 여러 더 몇 배의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저희 자선냄비 모금은 이제 7대의 나눔 영역을 통해서 뭐 아동 청소년 청년, 여성 다문화, 그리고 노인 장애인, 긴급고, 또 위기 가정, 또 지역 사회, 기후 변화, 소외 및 불평등 완화 등 7대 나눔 영역을 통해서 그렇게 세워진 원칙 안에서 차곡차곡 모금이 잘 집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궁금한 부분이 부산에는 대기업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게 개인 기부금이 있고 법정 기부금이 있는데 부산에서 실제로 느끼시는 그 법정 기부금, 그러니까 기업들이 내는 거는 괜찮은 수준으로 내고 있습니까? 1억 이상 기부한 나눔 명문 기업이 전국에서 가장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가장 많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난 캠페인 기부자 유형별로 분석을 해보면 법인 기부금은 46%, 오히려 개인 기부금이 더 많습니다. 54%로. 54%. 그만큼 부산 시민들의 마음이 따뜻하구나 라는 것을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희 구세군 자선냄비 같은 경우에는 법인 기부금보다는 아무래도 그 시민, 개인의 모금 기부 그 기여도가 훨씬 높은 상황인데요. 아무래도 저희 구세군 같은 경우에는 길거리 주요 곳곳에 자선냄비가 그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 남녀노소 또한 어린아이서부터 노인까지 그 시대를 막론하고 지나가는 시민들이 스스로 낼 수 있는 방법, 너무 쉬운 그런 기부 체제가 갖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저희 시민들의 작은 손길 하나하나가 모여지다 보니 개인 기부금의 온도가 더 따뜻한 경향이 있습니다. 두 분이 기억하는, 특별히 기억나는 그런 기부자가 좀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정부 지원을 받으시는 기초생활 수급자분이 어머니의 병원비 마련이 어려워서 저희 사랑의 열매로부터 의료비 지원을 받고 치료를 받고 퇴원하셨다 감사하다면서 본인도 본인보다 좀 어려운 이웃을 돕고 싶다며 정기 기부 신청하신 분도 계시고요. 또 한 분은 돌아가신 부모님 이름으로 거액의 성금을 기부하고 자녀들에게는
돌아가신 할머니, 할아버지는 정말 가슴이 따뜻한 분이셨다. 이렇게 아름답게 추억할 수 있도록 기부하신 분도 계십니다. 예. 저는 바로 어제 있었던 일을 좀 어제? 말씀드리고자 네, 합니다. 네. 어제 남포역에서 제가 자선냄비 봉사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어느 어린이집에서 원아들이 네, 그렇게 네. 한 반, 두 반, 6세 반, 7세 반 아이들이 와서 직접 모금을 하고 산타 모자를 쓰고 캐롤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간단한 율동을 네. 하는 걸 보았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많은 시민들이 지나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시민들이 기하급수적으로 한 10배 정도의 네, 네, 예, 네. 그런 많은 시민들이 액수를 넘어서서 많이 기부를 해주는 걸 보고 아 어른들이 또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그럼요. 배우는구나 네, 네.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기부를 할 때 현금 뭐 이체가 아니라 요즘 뭐 휴대폰이나 이런 방법도 있다고 하는데 그런 방법 좀 소개해 주시죠. 현금뿐만 아니라 네, 최근에는 또 물품 기부도 많이 물품 하고 계십니다. 기부. 겨울철이라서 네, 네. 뭐 김장김치, 연탄도 기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스마트폰에 익숙한 분들이 많이 계셔서 QR코드나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서 손쉽게 간편하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저희가 시스템도 마련했습니다. 저희 구세군 자선냄비도 역시 현금 없는 기부가 가능하도록 변화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QR코드를 통한 기부나 또한 각종 페이가 가능한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한 단말기를 설치해서 네네. 현금 없이도 기부가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전국에서는 시행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점차 빠른 시일 내에 전국에서 시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올바른 기부 문화 정착을 위해서 우리 시민분들께 좀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한마디씩 청해 듣겠습니다. 네, 연말마다 길거리에서 울리는 구세군 사랑의 종소리는 단순히 적선의 종소리가 아니라 소외된 이들에게 전해지는 희망의 소리고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에게는 이웃들을 향한 사랑을 일깨우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구세군 자선냄비 이번 2023년도에는 저희 구세군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라는 캐치프라이즈로 구세군이 이웃사랑과 돌봄의 사역을 끝까지 진행할 수 있도록 우리 많은 부산 시민들이 함께 사람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어주시면 어떨까 요청해 봅니다. 기부로 나를 가치 있게 그리고 기부로 우리 부산을 더욱 가치 있게 12월, 1월 연말 연시 일회성, 일시적으로 기부하는 것 좋지만 연중에도 지속 가능할 수 있도록 나눔에 동참해 주시면 더욱 따뜻한 부산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한 해도 이제 며칠 안 남지 그렇죠. 얼마 안 않았습니까? 남았죠. 네.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두 분과의 시간이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셨을 걸로 생각합니다. 두 분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